안녕하세요. 오늘 성북장애인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저는 성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라나입니다. 네, 성북장애인 팟캐스트는 앞으로 성장팟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저희 성장팟에서는 장애 또는 인권을 담은 이야기 중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핫한 주제를 선정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장팟에서 뽑은 주제는요. 장애인 인권영화 함께 읽기입니다. 인권영화는 가끔 불편한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를 소재로 한 인권영화, 어쩌면 더 낯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선정한 그 장애인 인권영화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여성이고 연출가이며 손보경님의 2014년 자기인 보통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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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화 함께 읽기 하기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어정쩡한 소개보다는 두 분의 상큼한 소개가 기대가 돼서요. 네, 대본에 없었던 아주 급작스런 제안입니다. 두 분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눈가에 촉촉한 거는 네, 눈가가 촉촉한 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영화 보고 아, 제가 오늘 눈이 좀 촉촉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네. 아 제 소개를 하면 그죠. 이 영화에 대해서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거에 대해서 섭외 요청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되게 걱정도 되고 고민이 돼서 또 한번 만났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때 이제 또 라나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눈물이 났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서 또 영화를 보면서 또 우는 게 아닌가 해서 먼저 그게 눈에 들어왔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춤추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림 그리고 춤추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건 계속 살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좀 계속 그 활동을 통해서 세상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고 그 고민은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진로 탐색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임금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임금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네, 저는 영상 작업하고 있고요. 강준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강수장님 네, 되게 많이 떨고 계신가요? 네, 떨립니다. 아, 네. 그래서 바로 질문으로 이어갈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혹시 영화 보시면서 어떤 매력들을 좀 연출가로서 네, 공감하시면서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이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물어보죠. 어, 보통 어떻게 물어보나요? 어땠어? 음, 재밌었어? 음, 그래서 재밌었다고 대답을 하면 뭐 어떤 장면이 재밌었어? 음, 인상적이었어?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랑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어,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좀 이상한 장면 없었어? 음, 또는 뭐 좀 이거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말이 안 되거나 하는 장면 없었어? 라는 게 오히려
그냥 어땠어? 내지는 뭐가 좋았어라는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네네. 저도 이제 영화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 왜 그러냐면 음, 그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장면 속에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어떤 영상과 좀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낯설거나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제 그런 이유는 감독이 거기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어, 유의 깊게 보는 게 그 음. 영화를 좀 잘 보거나 재밌게 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손보경 감독님의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음,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서 좀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일단 그 이상한 장면으로 시작할 때 이제 그 먹거리들이 이제 보이고 이제 네. 두 명이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죠. 네. 근데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제 손만 나오면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특별히 이상한 장면이라고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영화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고 다른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상한 장면인 이유는 대개 다른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뒤에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바로 보여줘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누군지 모르게 이제 들어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누가 대화하고 있는지 그 얼굴이나 전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네.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영화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음. 끝까지 누군지 모르게 네. 아니 물론 이제 목소리로 이제 누군지 알 수도 있지만 근데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죠. 음. 그리고 이제 또 좀 이제 이상한 장면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되면서 이제 누군가의 목소리만 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음, 이 장면들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볼 때는 잘 파악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볼 때 이 사람의 목소리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인터뷰하던 중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분, 네, 방에서 그 어떤 남성에게 편지. 네, 편지를 보냈던 그분의 목소리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 장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어,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이제 이게 연출가가 손보경 씨잖아요. 근데 화면 밖에 나레이션을 쓸 때 대개는 연출가의 목소리를 쓰거나 아니면 나레이터의 목소리를 써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인터뷰를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나레이션처럼 썼어요. 음. 재밌죠? 네. 네.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음. 어,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좀 이제 이상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어, 이제 혼자 다리만 보이게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그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 신발 하얀색 신발이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살표로 뭔가 이제 음. 길에 난 이제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그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어, 엔딩으로 넘어가죠. 네. 어, 엔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길거리에서 이제 거- 어, 거리에 진열되어 있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그래서 이때 아마도 이걸 만든 사람의 모습이 처음으로 이제 드러나는. 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씬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장면에 한 주인공이기도 하고 나레이션의 주인공이기도 한 연출가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보이고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제일 마지막에 연출가를 소개할 때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 다리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네. 다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전신이 처음으로 드러나는데 이때도 약간 포커스가 살짝 아웃되어 있다가 그리고 이제 거의 흑백 톤으로 보이다가 신체 부분에 이제 약간 색깔을 좀 입히면서 하지만 얼굴이 뭐 정확하게 보이진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네. 이런 지금 제가 언급된 장면들이 되게 약간 좀 낯설게 다가오는 장면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연출가가 자신이 세상과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현재의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본인을 응시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을 보려고 애타게 노력해서 그래서 본인의 모습을 응시하기 위한 그 노력의 과정이 안 보이는 모습에서 조금씩 다리부터 그리고 거울 장면에서 그리고 사진에서 그것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까지 네네. 가는 어떤 성장 영화 또는 자신을 응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손보경님 자신의 어떤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손보경님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고 사실은 전 처음 봤는데 영화 속에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대표하는 상징 심벌마크 있잖아요. 휠체어 그림. 근데 휠체어 모양이 그려져 있는 화장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볼은 없어요. 보통 여성, 남성 물론 문 앞에 있죠. 크게. 근데 이렇게 전광판처럼 이렇게 저런 것도 있구나. 되게 귀엽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생각 저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 혹시 임금님은 사실은 이 영화가 많이 낯설었을까요?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사전회의 때도 막 숨튀겨가면서 그쵸 논쟁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되게 다가왔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님님에게 링크된 감정이나 경험들이 있을지 네,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비장애인이란 단어 빼셨어요. 이따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음, 그쵸. 저 일단 장애인 당사자분의 영화를 보고 봤을 때 일단 이미 정보를 저는 듣고 보잖아요. 장애인분이 만들었고 장애인분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가설을 하고 보게 됐는데 보면서 계속 사실 불편했어요. 다 보고 나서도 너무나도 불편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에 대해서 좀 누군가의 대화가 필요했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난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의 영화를 보고 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렇게 제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읽힐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는 장애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고민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저는 사실 이 영화의 어떤 그 장면에서 그 앵글로 보여주는 장면들은 되게 너무나도 잘 만들어진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내용이 저한테는 더 불편했었는데 그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수치심, 치부 이런 단어들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사실 저에게도 굉장한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큰 주제이거든요. 저에게 수치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치부라는 단어. 그랬을 때
계속해서 그 수치심은 사실상 그 시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외부로부터 나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나의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판단, 평가 이런 말들에 대한 얘기에 제가 방어가 더 이상 무너졌을 때 나 스스로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통틀어서 부정해야 되는 그래서 나를 내 존재 전체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 수치심으로 넘어가는 거. 근데 저는 제 삶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근래에 들어서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제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임금님이라는 이름도 특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제 더 완벽해져야 됨을 요구받았었어요. 더 완벽해지라는 거. 당연히 이게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겠죠? 많죠? 기회도 많고. 그런데 더 외부에서 저한테 요구했던 거, 임금님인데 이 정도밖에 못해? 더 해야지, 더 해내야지. 라는 완벽을 요구하는 말들, 그리고 제 외모에서 풍겨지는 좀 야하게 보이는 외모에서 풍겨지는 어떤 거에서 센 여자. 근데 지금은 되게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지금은 좀 괜찮은 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쨌든 외모에서 보여지는 그런 센 여자 그리고 야하게 생긴 이거에서 오는 저에게 붙였던 말들 뭐 남자가 너무 좋아하게 생겼어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그런 말들이 나쁘진 않은데 왜 그런 말을 난 들어야 되지? 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임금님은 당연히 이럴 거야. 넌 당연히 이럴 거야 라고 저를 치부했던 것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 너무 많고요.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방송 한 1박 2일, 2박 3일을 해야 돼서 다시 다음에 특집으로 꾸며주시면 안 될까 싶은. 정말 재밌는 제안인 것 같고요. 네. 꼭 담당자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사실은 이름이 많이 특이하기도 하고 그런 아까 뭐 외모에 대한 평가 이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링크된 감정들이 거기에서 느껴졌고 불편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음, 계속 생각해 보면 네. 영화가 너무 음,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장애인분들의 영화다라고 거기서 시작이 됐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분들 혹은 그 얘기에 이미 저는 발을 담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불편하게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보면서의 감정이 그냥 이렇게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든 연출가님도 계속 그런 비평을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했고, 또 저에게 두려움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그래서 네가 비장애인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너 비장애인 남성하고 연애하고 싶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우리 되게 이런 질문들이 쉽지는 않지만 쉽게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비슷하게.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히 장애 혹은 비장애인, 여성, 남성 이런 관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이 영화를 좀 읽어보면 어떨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한 이유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아이디어를 빌려보고 싶은데 어느 분 먼저 입을 떼주실까요? 시키시죠. 그럴까요? 네. 지금 제일 많이 떨고 계신 네 연출가님부터 네 뭐 질문이 뭐였죠? 좋네요. 네. 라이브 방송답게 네 질문은 네 왜 이렇게 네. 그 아까 연출가님이 왜 그런 비평을 네. 들었을까? 네, 네. 너 그 비장애인이 되고 싶은 거야? 네. 비장애인 남성하고 연애하고 싶은 거야? 이런 질문들이 너무 이렇게 익숙할까? 비장애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령 예를 들면은 계층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성별 그리고 뭐 지역별 뭐 학력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구별 짓기를 하고 당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프레임으로 평가를 받고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프레임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 나이 많은 돈 많은 중년 남성과 어린 예쁜 여성 이런 프레임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두 관계에 대해서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질문을 하겠죠. 어, 제가 돈 없으면 저 여자애가 사귀겠어?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 음,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럼 그런 질문들로부터 어, 자유로워진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랍스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개봉한 지 한 3, 4년 정도 된 영화고요. 그제 그 되게 깐느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봉준호 감독이 깐느에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더 랍스터도 이제 깐느에서 깐느의 단골 손님이기도 한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 더 랍스터는 미래의 어떤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어, 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짝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일부 일처가 중심인 가족 중심의 어떤 사회가 통제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부가 있고 이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 중에 남자랑 이 부부 중에 여자가 눈이 맞을 수 있잖아요. 바람이 날 수 있고. 근데 바람이 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일주일로 네네. 만났으니까. 그렇죠. 일단 네. 두 명이 만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남는 두 명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남는 두 명은 어떤 공간으로 45일간 가서 거기에 감금돼요. 거기가 이제 어떤 호텔처럼 아주 잘 꾸며져 있는데 그 호텔에 45일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짝을 찾아야 돼요. 네, 짝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 동물로 바뀌어요. 근데 동물로 바뀔 때 본인이 원하는 동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랍스터로 자기는 바뀌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영화 제목이 랍스터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 주인공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떤 여인과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사고로 두 눈을 잃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 어떤 규칙이 또 있었냐면 저는 몰랐죠. 근데 이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한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으면 이 상대방도 똑같은 장애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제 두 눈을 잃은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가족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동물이 되지 않고 되려면 자기도 자기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돼야지만 이 여인과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남성이 화장실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날카로운 걸 들고 눈을 찌르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여인은 기다리고 있고 영화는 거기서 끝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눈을 찔르지 않았다면 둘 다 동물로 바뀌었을 것이고 찔렀다면은 두 분은 장님으로 같이 살았겠죠. 근데 이 미래, 그러니까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SF 영화죠. 말도 안 되는 SF 영화인데 그게 상징하고 뭔가 이 동시대 현실에 대해서 비유하는 바가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 아까 얘기했던 맥락과 좀 닿아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러니까 비슷한 동류의 사람이랑 꼭
꼭 사랑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회에서는 비슷한 계층의 사람, 비슷한 인종에 들어가는 사람, 뭐 그러니까 가령 장애가 있으면은 같은 장애인과 약간 이런 현실이 있고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그렇게 프레임, 그렇게 구별짓기를 하고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그래야지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영화와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살고 있나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손보경 감독님이 그런 질문을 들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래 나 뭐 비장애인이랑 뭐 비장애인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비장애인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비장애인이야 하고 오히려 뭔가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그 개인의 욕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마 좀 더 성숙한 사회일 텐데 우리가 그런 사회로 조금 한 발짝이라도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더 랍스터 네, 보고 싶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진짜 랍스터가 되고 싶었던 여성의 마음도 궁금하네. 랍스터 맞았어. 남자 아 남상이었나요? 네, 네, 남자. 네, 네. 어쨌든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볼까요, 우리 또? 그 영화 함께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임금님은 어, 어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준상님이 얘기해 주셨던 영화를 빗대어서 이거랑 만나는 것은 동질성? 좀 비슷한 유 사람들끼리의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뭔가 완벽성 그리고 정상성에 대한 허구 속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완벽이라는 거는 가능한 건가? 정상이라는 건 뭐지? 저는 계속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는 있어서 있기 때문에 또 허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허구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가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가 또 어떤 일들을 하게 해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 이제 완벽성과 정상성에다 허구와 그리고 그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세상이 좀 둘로 나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의 어떤 형태나 뭐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 근데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수의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뭔가 이질적으로 취급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숨어 지내게 됐고 그래서 그 둘로 나눠진 세계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좀 희망적인 건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계속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영화도 나오는 것들로 봐서 더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안 보고 살았는데 뭐야? 있었던 거야? 내가 살고 있었던 세계에 이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마주하는 건 그 인간이라는 유한성에 대해서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불편하니까 더 밀어내는 이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서 또 근데 이제 그게 또 그 재밌는 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 뭐 생명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어떤 낯선 거를 보게 되거나 마주하게 되면 이게 신체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움츠려들고 이런데 그런 내적 긴장이 신체로도 오지만 뭐 어떤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내적 긴장이 생기는데 이 긴장을 생명체는 빨리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들은 몸을 털거든요. 그걸로 이제 긴장감을 해소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인간은 그 내적 긴장을 해소하는 게 빨리 이제 사고로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 프레임 안에 넣는 게 좀 쉬운 거죠. 낯선 걸 마주했을 때. 그래서 아마 이런 프레임들이 생기는 게 저는 사실 좀 그냥 생명체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빠르게 나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들은 이제 각자 좀 더 질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음. 이거를 지금 빠르게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럴까라고 이제 자기 고민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아, 뭐 계속 뭔가 앞에서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아 다르게 읽을 이 수 영화와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아 그랬을 때 저는 음. 그 훨씬 더 개별성, 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고유성에 더 집중을 해야 된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 영화에 저는 앵글이 좋았다라는 게 그 아까 근데 와서 또 들었는데 이 영화의 어떤 촬영하거나 영상한 것도 다 이 감독님이 하신 네. 거라면서요. 네. 그 카메라 다 들고 있었던 이런 게 네.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낯설어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지하철을 아래에서 봤던 거, 음. 그리고 그 위로 있는 별을 비추고 있는 거, 마지막에도 꽃도 이렇게 위에서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그건 거리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런 것도 좋았고, 그 앵글의 시선은 사실 저로서는 잘 마주할 수 없는 앵글이었어요. 어떤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저는 그 지하철에서 위만 보이지 위를 보면서 내 얼굴이 예쁜가 이런 것만 보지. 그래서 밑에서 왔던 시선들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내용에도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에서도.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내용에서도. 근데 내용에서 음. 이미 내가 뭐 어떤 답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장애라서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급해 나가고, 이게 그냥 제가 상상해 봤을 때 마찬가지 영상에서는 본 주인공이 모습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네네. 내용에서 대사 안에서도 뭔가 장애라는 그 힌트가 더 마지막으로 계속 보류돼서 더 마지막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자꾸 뭔가 이제 보류되고 있는데 이 장애라는 얘기 뭐 어떤 모습들이 시각적으로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들리는 청각에서는 내용적으로 대사에서는 계속 장애라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잘 링크가 더 이렇게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남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다면 저는 이 내용도 더 개별적인 이야기, 하면 네. 어떨까 생각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연출가님의 기획 의도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근데 그 연출가님의 기획 의도는 제가 일부러 이제 처음부터 소개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우선 먼저 외우지 못하니까 네, 보고 올게요. 세상에는 다양한 몸, 다양한 마음이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보여짐이 전부인 시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슴이나 머리에서 꺼내어 들고 다닐 수도 없다.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30대 여자고 혼자 살고 있다. 이성애자이며 노동자와 실업자를 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장애인으로만 규정해버리고 바라본다. 나에게도 삶 자아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장애는 절대 빠질 수 없다. 하지만 장애란 내가 날 설명하는 100%중 1에서 2% 아니면 조금 더 이상일 뿐인데, 사람들은 99%의 장애만을 생각하며 그것도 아주 무례하게 대해버린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매일매일 순간마다 사람들의 편견의 시선에서 차별받으며 살아간다. 또한 명확하게 보이는 차별은 아니지만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곳에서 혹은 연예인 사이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친절하게도 자연스러운 배제가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닌데 웬만하면 모르는 척 그냥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잊고 또 잊으려고 마음의 흙을 덮어댄다. 그런데 나도 사람이라 아팠다. 날이 갈수록 더 아파오고 이제 너무 버티기가 힘겹다. 억울하고 속상하다.
나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답답하고 웃기고 슬픈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꺼내 보이고 싶었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들. 마침 작년 2014년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씨눈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 1기 수료작으로 이 영상을 기획했고 마음이 휘몰아치는 시간을 지난 끝에 완성할 수 있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거나 어떤 결론도 딱히 없다. 영상 속에서 겪는 상황들, 나의 고민은 영상을 만들기 전에도 만드는 순간순간에도 만들고 나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결론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 영상을 보고 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장애인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편적 시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연출자님의 기획 의도였어요. 사실은 두 분도 느끼셨겠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각자의 철학이나 신념 혹은 내 생의 경험 그다음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화와 맺어지는 나와의 관계도 다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획 의도보다는 각자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읽고 싶었던 장면들, 안타까운 장면들, 그리고 조금 더 만나보고 싶고 바꿔보고 싶은 마음들, 이야기들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자꾸 올라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감히 무리하게도 정말 저도 의도하진 않았지만 비장애인 남성과 여성을 캐스트로 초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기도 어렵기도 하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 돌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괜히 일하나랑 또 안 볼 사이가 될까봐 그렇죠.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고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인권 영화 그리고 장애 뭐 여성 뭐 동성애자 뭐 남성 여성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저도 만연하게 제 안에 뼛속 깊이 갖고 있는 무언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자꾸 끄집어내지 않고 제 안에 계속 이렇게 묻어두니까 자꾸 금님님이랑 싸운 것 같아요. 그쵸. 저 라나님이랑 싸우는 안 음. 보도 되잖아요. 우리 안 봐도 되는데 네. 돌 맞을까 봐. 아, 네. 타의 시선이 그쵸.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시선을 깨기 위한 노력들로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집에 가시는 길에 구두 꼭 사시고요. 네. 네,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좀 긴 시간이었죠. 마음이. 네,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떨고 있지만 이제 많이 얼굴이 풀어지고 계시는 네, 강준사님. 네, 내게 보통 네. 사람이란? 어, 일단 준비한 답변은 루시드 폴의 평범한 사람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가사 근데 잊으셨나요? 마지막 나 가사 까먹었고요. 마지막이니까 저는 그 얘기를 그냥 할게요. 어쨌든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 영화제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름을 장애인권으로 할 거냐 장애인 인권으로 할 거냐라는 고민이 초창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서 장애인 인권 영화제로 이름을 바꿨던 건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만드는 영화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장애인 인권 영화제라고 바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주로 이제 대중들, 비장애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비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쟤네들 지네들이 필요할 때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항상 앞세우면서 음, 어
지네들한테 좋을 때는 또 장애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편할 때는 음. 또 장애인이라는 말을 삭제시키려고 한다라는 어떤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저는 절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 영화제라고 했을 때 그 장애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아까 그런 식의 비난에서 뭐가 되게 모순이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타인에게 의해서 불려지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타인이 가령 예를 들면 나는 게이인데 그러니까 게이 당사자가 나는 게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주변에서 야 이 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주변에서 장애인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거랑 자기가 나는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막 섞어가지고 비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인권이라는 거 이게 분명히 또 하나의 항상 함정과 모순에 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서 이 장애인이라는 이 타이틀 이것이 그냥 빠지고 그냥 인권 영화. 그래서 그냥 인권 영화 안에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자기 삶을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 안에 있는 게 저는 더 좀 더 좋은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이란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다섯 글자 얘기하 그냥 사람. 아 사람.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말도 사실은 굳이 그 필요할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뭐. 되게 뭔가 사실은 이상에 가깝고 되게 뭔가 더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더 탄력적으로 이야기되어 있어야 되는 개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장애인 인권 영화가 아니라 인권 영화, 그 사람을 얘기하는 영화. 네. 네. 네, 뭐 그런 걸로. 네. 네. 임금님한테는 저도 되게 장황하고 멋있게 얘기하고 멋있었어요. 얘기하시는 게 장애 인권 영화제 나오니까. 네. 저는 이 질문 딱 받았을 때 되게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랑 만났거든요. 네. 저는 엄마로부터 매번 좀 평범하게 살아라. 좀 보편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살아서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평범하게 살아라라는 저 얘기랑 들리면서 그 보통 사람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 뭐 보통이라는 게 어쨌든 외부에서 어떤 판단과 평가 외부에서 주는 것 같은데 내가 저는 보통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되게 평범한데요. 같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도 좀 생각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서 저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가 그리고 있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보통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존재하지 않고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꾸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런 상들을 계속 저희에게 주입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회가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으로서 들어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 또 너무 많죠. 왜 계속 들어가라는 거야? 컨트롤하기 계속 그렇게 돼서 보통 사람은 저는 사회가 그리고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네. 남이 욕하든 뭐라 하든 그런데 여전히 저는 남의 평가, 시선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두렵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좀 숨어 지내고 싶고 근데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런 걸로 투쟁했었죠. 내 이름을 이렇게 특이하게 지어놓고 어떻게 평범하게 살라고 얘기하냐라고 투쟁을 했었고 지금 이제 어머님 그 얘기를 안 하시지만 여전히 나 삶에 내 몸 안에 감각적으로는 너무나도 남아 있어요. 그 외부의 평가에 대한 시선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외부 평가 시선, 내가 먹어버렸던 말들 그런 시선에서 좀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늘 내 안에서 이제는 개인적 싸움으로
싸움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더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의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속 숨고 싶고 뭐 그런데 그래서 이 마지막 나레이션 살고 싶다라고 이제 감독님 얘기하잖아요. 그 네네. 앞에 것들은 자막으로 처리하고 자기 목소리를 실어서 살고 싶다.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목 살고 싶다. 그 얘기가 저한테는 아, 저 이제 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살 거예요라고 들려서 그 영상에서도 그 뭐 표지판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아, 그래 같이 가자. 막 그래 나도 그러고 나 비장인 뭐 이거 다 떠나서 여성 다 떠나 그래 나도 내 욕구대로 충실하게 살고 싶어. 그럼 같이 하자. 막 이런 마음이 더 들어서 네. 이 영화가 더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큰 깊이감이 큰 공감의 링크가 걸려 있는 것 같아서 공감할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는데 저는 장애인분이랑 공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마. 저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네, 그 어떤 사회적 비난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되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은 재밌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되게 다큐 같아서 보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방송이 또 저희한테 또 새로운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임금님을 모시고 이름에 대한 네, 에피소드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신다니까 우리 담당자님은 귀담아 듣고 계시죠? 네. 그 이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우리 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네. 말이라면 근데 어쨌든 손보경님의 이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가 제가 장애인권 영화를 좀 오랜만에 봤는데요. 근데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후속작을 뭐 준비하신다는 얘기도 아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후속작을 꼭 보고 싶네요. 아, 네. 네, 보경님이 제 친구인데요. 네, 반강제적으로 지금 후속작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네,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금님. 그러니까 이 라이브 방송 보고 네. 계세요? 감독님? 혹시? 아, 제 친구라서 제 페북 링크가 걸려 있으면 볼 텐데 네, 잘 모르겠네요. 전화해 볼까요? 아주 이게 네. 페이스북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 네, 나간다고 하니까 그 좋아요 눌러 주셔. 아니 제가 이런 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꿈이 유튜버라 가지고 아, 이런 네, 거 요즘 준비